휘발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치 휘발유가 안전한 물질이고 그 가스를 흡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 몸에 전혀 무해한 것처럼 행동한다. 저수에서 조리를 할 때도 마치 휘발유가 아니라 물이라 다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다. 옛날에는 휘발유를 고무 호스를 이용해서 입으로 빨아 올려서 뺏는 방법으로 휘발유를 빼 돌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요즘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행동이 별로 해롭지 않다는 듯한 논조다. 휘발유는 그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유독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예전에는 휘발유에 납이 함유되어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러다가 휘발유의 납성을 인체에 해롭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무연 휘발유가 개발되었다. 마치 휘발유에서 납성분만 빼면 유해하지 않다는 뜻이 말이다. 가연에서 무연으로 휘발유가 바뀔 즈음에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저서가 풀 서비스에서 셀프 서비스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연 휘발유 시대는 휘발유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사람이 주로 주유소 직원이나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부, 또 잔디를 관리하는 정원사나 조경업자에 국한되었는데,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풀 서비스를 받는 운동자는 창문을 내리고 직원에게서 말하거나 결제를 할 때만 휘발유 가스에 노출되었는데, 요즘에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도 그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셀프 서비스 전환으로 인해서 휘발유에 직접 노출되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휘발유에 더 이상 납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납만큼 또는 납보다도 더 위험한 물질이 휘발유에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문제가 되는 첨가제는 메틸, 부틸, 에틸만이 아니라 이 첨가제만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휘발유는 용매로서 유령 같은 성질을 지닌다. 휘발유 가스를 살짝 들이마셔서 폐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세포 조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휘발유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휘발유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치 피부가 아예 없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피부 조직을 침투한다. 피부는 몸의 1차 방어선이다. 인체의 가장 큰 장기라고 불리는 피부는 몸속 혈액과 면역체계 그리고 다른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업에 널리 사용되는 휘발유 같은 용매 앞에서는 피부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못한다. 피부에 휘발유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피부의 여러 층을 바로 뚫고 혈류로 들어간다. 마치 혈류까지 아무 장벽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용매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하다. 혈류로 유입된 휘발유는 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물론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이 최대한 휘발유를 흡수해서 잡아들이고 할 것이다. 그래서 휘발유에 이거 할 때는 이 고무장갑을 꼭 껴야 되겠네요. 이것이 묻으면은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결국 거의 대부분의 간에 저장된다. 마치 농부가 흙한 한 구석에서 쓰다 한 또 가스 캔을 몇 개씩 모아두는 거와 비슷하다. 가스 캔. 가스가 오래되면 기괴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알고, 제대로 폐기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농장 일이 너무 바빠서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이다. 이미 과부하 걸린 우리의 간에 휘발유가 방치되어 있듯이 말이다. 우리는 셀프 주유를 할 때마다 휘발유 가스를 마신다. 내가 쓰는 주유기에서 주변 주유기에서 그리고 사방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휘발유 가스는 계속 흘러나온다. 게다가 주유기 손잡이에 고정장치가 없어서 주유하는 내내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 주유소도 꽤 많다. 이때 주유기에서 자동차 연료 탱크로 쏟아 들어가는 휘발유와 주유하는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몇십 센티미터도에 불과하다. 주유할 때 장갑을 끼지 않았을 경우에 휘발유 방울이 손에 튀기기도 한다. 모두 심각한 노출이다. 직업상 휘발유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사람이나 지금도 항상 노출된 채 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삶의 질이 높지가 않다. 휘발유 노출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생애의 첫 자가용을 몰고 매주 셀프 주유소로 향한다. 그러나 주유소 어디에도 청소년은 주유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은 없다. 물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또 주유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오. 폐 질환자는 출입을 삼가시오.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까워오지 마시오 같은 문구도 없다. 누구나 간편하게 휘발유 가스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유소 입구에 일회용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유업자들에게도 일도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 늘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장과 이 책에 있는 것이다. 당신 편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휘발유가 우리의 면역 체계와 신경세포를 약화시켜서 우리 몸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더 빠르게 증식해서 신경계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모르는 게 더 위험하다. 모르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조차도 기울일 수가 없다. 공포에 떨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 풀 서비스 질서를 찾아보고 없으면 적어도 주위에 고정장치가 있는 조회수를 찾아서 조회 중에는 단 몇 걸음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니트를 소재 일회용 장갑을 차에 두고 주의할 때 쓰도록 하자.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주변에 비교적 건강한 친척이나 이웃에 주의를 못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이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에 주유기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면 바람을 등지고 서서 휘발유 가스가 실린 바람에 얼굴이 맞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노출과 미래의 불가피한 노출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해독으로 하자. 있네요. 해독을 통해서 이 일을 해보자. 이 주유소의 문제, 휘발유 문제, 또 살충제, 모기약, 제초제, 화학비료, 잔디 관리약품. 요즘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유기농 식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유기농 먹을거리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고 유기농만 고집하는 사람도 모든 먹을거리를 유기농으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도만 다를 뿐 살충제가 처리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충제 노출을 걱정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먹을거리는 최하위에 속한다. 살충제가 뿌려진 지점으로부터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진딧물이나 모기에 기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가 쓰인다. 게다가 공원이나 잔디를 관리하는 데도 제초제가 쓰인다. 이런 제품은 인체에 매우 해롭다. 모기약을 비롯해서 각종 살충제와 제초제는 뇌와 같은 중요한 부위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변성과 손상을 일으킨다. 제초제 흡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국 모든 지역의 잔디를 관리하고 정문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이 제초제이기 때문이다. 작은 분무통을 등에 메고 공원이나 주택단지 도로변의 풀밭에 제초제를 사포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다. 한 사람이 자기 정원에 뿌린 제초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퍼지는 동안에 옅어져서 냄새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누군가의 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제초제는 전 세계 농업에서도 사용된다. 살충제의 대량 살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런 농업용 제초제와 살충제 역시 반경 수백 킬로미터씩 퍼져나간다. 당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초제와 살충제에 노출된 적이 없이 당신만의 작은 오아시스에서 살았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앞으로 작업이나 학업 때문에 그 오아시스에서 벗어나서 어딘가에 생애 첫 노출의 순간을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주 적은 양의 살충제, 모기약, 제초제, 화학비료에 노출되어도 몸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노출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소량으로는 또 충분하다. 노출 즉시 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용기에는 내용물을 삼키거나 피부에 쏟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험, 취급주의 등의 문구와 해골그림이 붙어 있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살충제와 제초제에 노출된다. 대정리에 떠다니는 것을 마시기도 하고 공원이나 정원의 잔디밭에 앉거나 또 잔디를 맨발로 밟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드기, 벼룩, 개미 등을 없애기 위한 실내용 살충제도 주요 노출원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한가? 살충제와 제초제는 모든 폐행성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 잔디, 건목, 생물다리 등의 생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비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체에 작용한다. 이 모든 약품은 인체 조직 깊숙이 침투해서 축적이 된다. 심지어 뼛속까지 침투해서 골수, 백혈과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도 자신은 절대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미국의 모든 주는 모기,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겨울을 제외하고 철마다 살충제를 살포한다. 이 모기, 해충, 살충제는 가장 위험한 살충제에 속한다. 그래서 야간에만 살포된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낮에 살포했다거나 신경계 질환이 번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낮에 살충제를 대량 살포할 경우에 많은 건강성의 문제가 자주 빨리 나타날 수 있음을 방역당국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살충제의 노출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안에 틱이나 병량, 극심한 통증, 어지럼증, 허혈 발작, 뇌졸중, 사지 힘 빠짐, 운동기능 저하, 혼란, 심각한 브레인 포구, 편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살충제는 야간에 살포되지만 그날따라서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귀가한다거나 또 밤이나 새벽에 조깅을 즐기는 사람은 아직 공기중에 떠나내릴 그 살충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국에서 워낙 야밤에 조용히 살포하다 보니 이런 노출은 추적하기도 어렵다. 가까운 응급실에서는 간담회 가슴 조임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가 평소보다 조금 많았겠지만 아마 별다른 의심 없이 항불안제를 처방해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응급실을 찾을 만큼 심각한 증상이 살충제 흡입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간담회에 살포한 살충제는 그 지역 정원과 공원의 잔디와 숲풀에 내려앉을 것이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량이지만 여전히 살충제에 노출될 것이다. 살충제의 화학 성분은 우리 장기 깊숙이 박혀 있으면서 수년에 걸쳐서 파괴력을 발휘한다. 작년에 한 번 노출되었다고 그 후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이 생기면 이런 실질적인 독성 물질 노출보다는 자기의 몸이 심지어 자기의 정신이 병을 만들어냈다며 스스로를 탓한다. 살충제 같은 물질의 몸속에 잔류케 하는 매우 길다. 그 끈질긴 생명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해독을 통해서 장기에서 뽑아내는 것이다.